미래가 없는 나라 한국은 들어라. 한국의 성공은 일본의 모든 것을 베껴 만든 가짜 성공에 불과하다. 이 반짝이는 성공은 결국 허상이며 거품처럼 빠르게 사라질 운명이다. 한국의 모든 성과는 결국 일본의 그림자를 뒤따라가는 것일 뿐 진정한 실력이라고 할 수 없다. 맙소사, 이게 무슨 말이지? 프랑스인 마리는 한 일본인이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인은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폄하하며 한국은 일본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죠. 마리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평소에는 한국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드라마와 K-팝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력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터라 일본인의 발언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일본이 한국을 질투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리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본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조선업과 IT, 산업 등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비하한 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지 경제적인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는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마리는 이를 깨달으면서 한국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일본인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이죠. 마리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경제, 기술력, 문화 등에 대한 기사를 찾아 읽으며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선 마리는 한국이 조선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으로 조선업계를 주도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문이 밀려들어올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세밀한 작업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었죠. 마리는 프랑스에서도 한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유망한 파트너로 손꼽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조선업 외에도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스마트시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으로 도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첨단 기술 덕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세계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도 서울은 무인 도서관 시스템과 AI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편리하게 책을 빌리거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접할 때마다 마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리는 또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공공시설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무인 도서관과 같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죠. 이를 통해 마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뿐 아니라 신뢰와 배려로 형성된 사회적 환경까지 발전시켜온 나라이기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리가 찾은 여러 기사와 영상을 통해 한국은 그저 경제적 성과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흥미가 커질수록 마리는 그동안 자신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끼며 점차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는 한국 조선업의 영향력을 파고들면서 그 규모와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업이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기술과 정밀한 설계를 요구하는 산업이었죠.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대형 화물선,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VLCC 등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선박 제작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중동과 유럽을 포함해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는 한국이 조선업의 환경 기술력에서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을 선도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에서 친환경 선박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미래와 환경을 고려하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이 조선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최신 설비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녀는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적인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한국인의 근면성과 세밀한 작업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프랑스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프랑스 내 조선업계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계를 주도하며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안 프랑스는 자신들이 더 이상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죠. 마리의 남편 또한 조선업계에서 일했기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했었고, 그는 한국이 정말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세계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품질 관리, 꾸준한 기술 혁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설계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마리는 이런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과 성공적인 사례들은 마리에게 깊은 자극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선진국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리는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된 후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리의 남편은 프랑스 조선업에 몸담고 있었기에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는 한국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그 기술력 덕분에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거야 라고 말하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남편은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친환경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친환경 기술 도입에 아직 뒤처져 있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친환경 선박을 대량 생산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어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의 선박은 최신 LNG 연료 시스템과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탑재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박이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위한 친환경 해결책이 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남편과의 대화 중에 마리는 프랑스가 조선업에서 더 이상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나라이지만 최근 들어 산업혁신에서 뒤처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조선업도 한때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에 발맞추지 못하면서 한국과 같은 경쟁국에 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우리도 한국처럼 혁신과 품질에 집중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지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조선업을 비교하며 마리는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선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힘썼고 그 결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이 조선업에서 성공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야. 그 점에서 우리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해 라며 한국의 조선업을 부러워했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조선업계에서 보여주는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철저한 장인 정신과 세밀한 기술 관리,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그들이 세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마리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고려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책임 있는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단순히 기술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는 점은 마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프랑스 역시
한국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 깊이 탐구한 뒤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고, 도심으로 이동하며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와 깔끔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죠. 무엇보다 마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한국의 안전한 사회였습니다. 처음으로 마리가 접한 한국의 인프라는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마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역마다 승강장이 널찍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전광판을 통해 열차의 도착 시간과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것은 곳곳에 설치된 무인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리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 시스템이 지하철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바쁜 일상 중에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를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에 깃든 신뢰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마리는 책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기에 무인 도서관 같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역 내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점은 곳곳에 설치된 AI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마리는 처음에 CCTV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곧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 CCTV는 단순한 감시의 목적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알림을 주거나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이러한 기술이 단지 치안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모차 대여 시스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유모차가 필요하면 바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죠. 마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며 한국이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도 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인프라가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배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첨단 인프라와 시민들이 누리는 편리함이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발전을 추구한 결과였고 그 이면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지 경제적 강국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몇 주를 보내며 마리는 한국 사회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무인 도서관을 사용하며 본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마리는 특히 한국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시 곳곳에는 AI 기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당국에 알림이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기기들도 마리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충전소와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었고 교통신호체계 또한 AI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한국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춰주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죠. 마리는 이처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마리는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편리함이 프랑스와는 또 다른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AI CCTV는 단순히 감시하는 기능을 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한국 사람들이 AI 기술을 단순히 기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루고 무인 도서관이나 지하철 대여 시스템도 이에 따라 원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와 같은 점이 단순히 첨단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깊은 신뢰, 문화에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재를 신뢰하고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공공시설을 발전시켜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마리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안전과 편리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가 있는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을 때 마리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쇼핑하던 중 자신이 소중히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와 개인 물품들이 있었기에 당황한 마리는 급히 지하철역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마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빠르게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를 통해 가방의 위치를 추적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과 공공장소에는 AI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통해 마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CCTV는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특정 행동이나 물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리는 가방을 분실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마리는 한국이 가진 실시간 안전 시스템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가방을 되찾는데 며칠이 걸리거나 아예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실제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있었기에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마리는 경찰과 시민들이 보여준 친절함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가 영어가 서툴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도와주었으며 신고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리는 한국이 기술과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함께 지닌 나라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되찾은 후 마리는 감사의 표시로 경찰서에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느낀 한국의 안전과 친절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마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정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을 때 마리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쇼핑하던 중 자신이 소중히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와 개인 물품들이 있었기에 당황한 마리는 급히 지하철역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마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빠르게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를 통해 가방의 위치를 추적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과 공공장소에는 AI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통해 마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CCTV는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특정 행동이나 물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리는 가방을 분실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마리는 한국이 가진 실시간 안전 시스템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가방을 되찾는데 며칠이 걸리거나 아예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실제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있었기에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마리는 경찰과 시민들이 보여준 친절함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가 영어가 서툴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도와주었으며 신고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리는 한국이 기술과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함께 지닌 나라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되찾은 후 마리는 감사의 표시로 경찰서에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느낀 한국의 안전과 친절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마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정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일본인이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으며 호기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된 것이죠. 한국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나라였고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마리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한국이 사람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특히 마리가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보여준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AI CCTV 시스템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 삶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술 발전이란 목표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는 사회였습니다. 또한 마리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신뢰와 공동체 정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무인 도서관, 유모차 대여 시스템 등은 이러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마리는 한국 사회가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점에서 프랑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공공시설을 신뢰하며 사용했으며 이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단순히 발전된 인프라와 첨단 기술이 즐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위해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지하철부터 시장, 공공장소 곳곳에서 경험한 안전함과 편리함은 단순한 물리적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가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진정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이룬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안전과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프랑스에서도 실천하고 싶어졌고 한국처럼 신뢰와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에게 한국은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닌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과 안전이 어우러진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인간미 넘치는 사회 구조는 그녀가 본래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마리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프랑스의 공항과 도심 풍경을 보며 한국과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죠. 프랑스도 분명 아름답고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자랑하는 나라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와 편리함, 그리고 강한 안전 시스템이 그리워졌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지하철에서 느꼈던 편리함과 안전함이 떠올랐죠. 한국에서는 지하철 내 무인 도서관부터 유모차 대여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AI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습도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실감되었습니다. 마리는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한국의 신뢰 문화와 공공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인 도서관 같은 시스템이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고 시민들이 공공재를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신뢰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고 이런 차이는 마리에게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프랑스 내 여러 사회적 문제들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AI CCTV가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실종된 아이들을 빠르게 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이러한 시스템이 프랑스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느낀 부분은 한국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사회를 지켜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지하철에서부터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민들이 공공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리는 이 부분이 프랑스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마리는 프랑스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한국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단순한 기술적 발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느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마리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한번 방문해 본 나라가 아닌 삶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 나라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마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신뢰와 안전의 문화, 사람 중심의 사회적 인프라는 그녀가 평소에 꿈꿔왔던 삶의 모습과 일치했으며 이를 프랑스에서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고 마리는 그곳에서 배운 가치를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리는 프랑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 문화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같은 무인 도서관, 유모차 대여 서비스, AI 기반의 안전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라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안심과 편안함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제 마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첨단 기술에 경외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여준 신뢰와 공동체 정신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다면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곳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도 안전하고 신뢰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그러했듯 그녀도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마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과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동경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결심을 굳힌 마리에게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동행성이었습니다.